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이렇게 또 일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부해봐야겠죠.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 또 함께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바쁘신 기름들은 평일 영상을 보기에는 조금은 빡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시 분위기 우리가 매주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평일에는 공부하지 않더라도 주말에 꼭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이 영상만 보시면은 엄청 디테일하기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런데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계속 봤던 뉴스죠. 실버게이트 뱅크런. 이러한 우려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다행히도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국 양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을 제시를 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 목표치라서 확실히 중국도 많이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느낄 수 있네요. 이번 주에 양의 기대감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바이든 중국 첨단 기업에 돈줄, 기술을 차단할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을 가만히 냅둘 생각이 전혀 없나 봅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3% 상승하면서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고요. 그래도 계속 2400을 지키는 걸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삼성전자는 조금은 지속적인 음봉을 나타내며 힘이 없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6만전자 지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연일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덧 3%나 또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코스닥 계속 올라간다, 진짜 기름들 좋아하시겠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야, 벌써 9주째 코스닥이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다 보면은 또다시 조정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 2차 전지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오르다 보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이 온다면 코스닥도 좀 쉬어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내일 또 코스닥 오를 것 같은데, 이 상승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응은 좀 나쁘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국인은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연기금은 그냥 보합권 조금 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파는 이유가 뭔가? 바로 환율 때문이겠죠. 환율이 1300원 위에서 놀고 있는데, 요 녀석이 잠잠해진다면은 또다시 증시 상승, 그리고 이때까지는 코스닥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키 맞추기를 해야겠죠. 코스피가 이번 주에 코스닥보다 더 뜨거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TI는 70 초반에서 80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어느덧 79.68달러까지 올라왔고,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80달러를 뚫고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너지 관련주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쭉쭉쭉 올라서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완벽한 상승을 나타냈고,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뭔가? 바로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이 4.0을 뚫고 올라갔다가 또다시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또 돈이 몰리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 주봉을 보시면은 쭉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기가 끝일까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추가적 상승 기대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다시피 비트코인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일요일 기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서 3천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는 1% 정도 상승 출발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끝내고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한동안 쉬었던 코스피가 다시 또 달려주는 시기가 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미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발표가 돼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가 뭐냐? 바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폐배터리 등등등 이쪽에 관련된 섹터가 불을 뿜었고, 그리고 로봇, 원격 의료, 키즈
이러한 기업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친구가 이번 주도 상승을 이어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MLCC 관련주가 불을 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앞으로 성장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바로 양회죠. 중국 양회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지 그렇다면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끝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연기금과 외국인 무엇을 사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 LG엔솔,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금호석유,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SK텔레콤, SK스퀘어, LG전자, KB금융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전지를 쭉쭉쭉 쓸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성일하이텍, 서울가스, LG엔솔, 코스모신소재, 현대차, 금양, LG화학, 포스코케미칼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요즘 들어 조금 쉬고 있는 반도체를 사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코스닥 인버스, 에코프로, LG노텍, NNF, 네이버, 나노팀, 강원랜드를 매수합니다. 최근 들어 코스닥이 좋으니까 그 반대인 인버스에 투자하는 개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이번 주 주요 뉴스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스페이스X가 세아 창원 특수강이랑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세아 베스트 지주가 상한가에 가는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 계약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연내 상장 소식이 나오며 두산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요즘 로봇 기대감이 좋은데 그 기대감을 두산이 받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열형 강판 가격이 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철강주의 분위기 괜찮을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중국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좋지 않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하지만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테슬라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회복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등등등 2차전지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 주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STO 토큰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화요일입니다.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논의 예정. 맘스터치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좋아하신다면 미리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고 수요일입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만든 로켓이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이 라운텍이랑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스펙 소멸 합병이라고 하니까 이때 좋은 흐름이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컴투스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전세계 출시. 삼성전자 네오 QLED, OLED TV 등 신제품 공식 출시일이라고 합니다. 중국 2월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친구도 또 중요한 뉴스가 되겠죠. 제닛 옐런 하원 청문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오네요. 더글로리 파트 2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저녁 7시 WBC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 지금 벌써 주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이겼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입니다. 미국 서머타임이 또 시행하고 미국 2월 CPI가 또 발표가 되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가 되겠죠. 이 전후로 폐배터리 관련주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위에는 공모주 그리고 아래는 증시 일정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히디셨습니다. 빠이요.